지금 요즘에 예. 김어준석? 예. 지금 김어준이 지금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배우설 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한 게 이제 어저께 이경인가요? 네. 민주당 그 저기 대리운전 뭐 네. 했다고 하는 그분 이경 부대변인이 갑자기 한동훈 1992 셔츠는 뭐 가짜뉴스다, 허위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게 김어준 씨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992 셔츠가 뭐 그 어디인가 방송에 나와 TV조선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TV조선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92 셔츠 어떻게 언제 사셨어요? 이번 부산 오려고 사셨어요?라고 누가 물었더니 아 이게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있던 건데 마침 부산의 의미도 있고 해서 입고 왔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대답을 했다고 기자가 멘트를 한 멘트가 거예요.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했더니 사실은 기자가 전하면서 네. 팩트에 살짝 오류가 생긴 거예요. 표현에 그렇군요. 오류가 생긴 예.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제가 어저께 마침 김어준 유튜브를 이제 누가 얘기해 줬었는데 하하 저희 이런 건 절대 안 넘어가죠. 한동훈 1992 셔츠 꽤 오래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면서 뭐 알아봤나 봐요. 그 업체도 전화를 해보고 했더니 작년 8월에 예, 이게 이제 방송 화면인데 네. 92학번이라 꽤 오래전에 사서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찾아봤더니 작년 8월이래요. 아, 작년 8월을 꽤 오래전이라고 이렇게 구라를 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민주당이 바로 받아서 논평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김어준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이거를 받아갖고 논평을 낸다는 거는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워야 될 일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논평이 나왔어요. 예. 네, 강선우 그러니까 이경이 한 게 아니군요. 네 제가 강선우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경 씨가 한 게 아니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런데 넉 달 전에 발매된 옷을 꽤 오래전에 사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5천만의 언어입니까?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이. 네. 근데 내용이 네. 아침 유튜브 김어준이 했던 걸 거의 리바이벌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로 반박이 또 나왔어요. 예. 예. 천하 저기가 반박을 했죠. 박정아 국민의힘 네. 수석 대변인이 한 위원장이 부산 방문을 위해서 산 것이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그 전에 사서 입던 옷을 1992 의미가 부산 시민들께 특별한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가서 입은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샀다라고 예. 하는 것을 방송 기자가 꽤 오래 전에 샀다라고 사실은 잘못 얘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잘못 전달된 거를 김어준이 갖다가 그게 꽤 오래 전이냐 작년 8월인데라고 네. 이제 또 주장을 하고 났더니 이거를 다시 민주당이 받아서 예. 논평을 낸 예.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입만 열면 뭐 거짓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그러니까 신임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를 이걸로 만들어 버리는 훼손시키려고 거예요. 하는 훼손시키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국민의힘이 이런 게 있었는지도 이게 여기서 시작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예 뭐 그런 조잡한 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합니까? 예. 민주당 그러라고 놔두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것들로 이미지가 훼손되면 결국은 나중에 큰 거짓말이 먹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바로 지금 제깍제깍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미숙님과 미풍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바로 잡은 것 같아요. 만약 이거 안 했으면은 또 기사들 막 나왔을 네. 거거든요. 이준석 씨 얘기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바로 잡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씨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예. 한동훈 장관이 던킨 커피를 맞아요. 들고 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 다 연출된 거다. 심지어 연출시키는 팀이 있는 것 같다. 뭐 혹은 연출을 같이 상의하는 팀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한동훈 장관의 동선을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는 전혀 커피집이 없더라. 던킨 커피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만 딱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또 저 뭐 옛날 우리 조국이 커피잔 머그잔 들고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아, 또 한동훈 장관도 컨셉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근데 이게 정말로 나쁜 거여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 한 위원장 집에서 법무부 가청청사 가는 길에는 던킨 도너스 매장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언제 얘기를 했냐면은 15일 날 어디 나갔냐? 오마이뉴스 출신이군요. 이 장윤선이라는 사람이.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에 나가갖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 위원장은 아무래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그런 스타일을 잡아주는 사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런 게 라며 책 읽는 것도 이게 설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장이 나오니까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예. 그날이 2022년 5월 18일입니다. 법무부 청사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한 위원장의 한 당시 법무부 장관의 동선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날 광주에 갔습니다. 그날 광주에 가가지고 5.18 국립묘지에서 네. 5.1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집에서 출근한 게 아니라 5.18 기념식 갔다가 광주에서 KTX 타고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차로 타고 과천으로 출근한 거거든요. 서울역에는 던킨 매장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예. 서울역 제가 이용할 때도 왜냐하면 던킨 매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역에서 그 계단 2층으로 올라가고 쭉 들어가면은 에스컬레이터 밑에 바로 있는 게 던킨 매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커피집이고 거기가 비교적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역에서 던킨 커피를 드십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이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에이 집에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청사 가는 길에 던킨 매장 없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만약에 전날이 다른 날이 그 5.18이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네. 오늘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한 장관은 서울역 매장에서 커피를 샀다. 그날만 아니라 지방 출장 때 던킨 매장을 자주 이용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은 던킨 매장을 이제 다른 때 들리는 사진인데 네. 이게 만약에 이게 동선이 안 나왔잖아요. 네. 아니라고 한장원 측이나 이쪽에서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에 입지 안 나오면은 이준석 쪽이 주장했던 쪽에서는 그날 던킨 매장에 갔다는 거 증명해 보세요. 그쵸. 영수증 있습니까? 이게요 언제 사건이냐면 2년 전이에요. 2022년 5월 사진이에요. 네. 2022년 5월 달에 던킨 커피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진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게 되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네. 이런 작은 이미지들을 보여서 보십시오. 한동훈은 뭐 쌍커피, 뭐 던킨커피 사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거짓말이었네. 혹은 연출이었네. 야, 한동훈 뭐 옷도 옛날에 뭐 티셔츠 샀다고 하더니 그것도 새로 살 것 같네. 뭐야, 한동훈은 설정만 하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해서 나중에는 한동훈은 실행은 없이 말만 하는 사람, 한동훈은 어떤 이미지만 가꾸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미지 폄훼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예. 정말 낙숫물에 바위 뚫리듯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뿌려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네. 정말 젖고 뚫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박은 전 말씀하셨지만 바로바로 제깍제깍 대응하는 게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뭐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조선일보 관련해서 저희 관련해서 혹은 막 여러 기자들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많고 진짜 네. 엄청 명예훼손성 주장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야 뭐 그 개인 업자가 하는 건데 그냥 둬라라든가 야 조선일보가 그런 걸 대응하냐라고 이제 해서 오해도 사실 그동안 많이 예,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20세기의 그 대응 방식이 지금 이렇게 획획 돌아가는 시대도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야. 지금 시대는 여론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작은 사건 하나에 의해서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는 게 좋아. 라는 네.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산 갔다 와서 저기 뭡니까 사직구장 야구 그것도 네. 뭐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딱 끝냈지 않습니까? 아, 쓰레기 봉지? 쓰레기 봉지. 그 봉지를 왜
그러니까 쓰는 이게 거예요? 부산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말씀드린 한동훈 위원장 2007년에서 2009년, 네. 2020년 두 번을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약간 감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마다 저녁마다 저는 뭐 송정을 찾았고 네. 사직에서 야구를 받고. 네. 그런데 딱 하니까 요것도 딱 그 아까 방금 꽤 오래 전에 이것처럼 네. 야 2020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직 야구장 뭐 관중 못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네. 또 이제 거짓말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길게 말도 안 했어요. 저 사진 하나로 그냥 딱 끝냈습니다. 네. 저 사진. 저게 저는 또 제가 그날도 약간 했지만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저 롯데의 저 봉다리 네, 저게 네. 봉지 응원이라고도 안 합니다. 봉다리. 응원이라고 합니다. 네. 봉다리. 저거 이제 예쁜 여자 응원하는데 이제 봉다리 응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일회용품 사용 규제 때문에 사라졌는데 네네. 저 롯데 팬들로서는 참 아픔, 짠한 겁니다. 짠한 거. 제가 우리가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롯데 야구장, 롯데 응원을 네. 가면은 이건 이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봉투인데 이거 네. 해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쓰레기 봉투를 네, 네. 야구장 가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롯데가 한 2007년 이때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응원봉을 다른 LG나 이런 데는 참 근사한 응원 뭐 풍선 막대 풍선 이런 거 많습니다. 네네. 근데 롯데는 저렇게 쓰레기 봉투를 나눠줍니다. 예. 그걸 나올 때 쓰레기 수거하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팬들이 이렇게 응원 도구로 창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묶으면은 이렇게 딱 풍선처럼 됩니다. 네. 요걸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쓰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없어가지고 네. 주황색인데 이게 롯데 특유의 주황색 응원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딱 되네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저거는 약간 귀 부분이 깁니다. 네. 그 특수제. 그리고 하고서 이게 전부 다 팬들이 다 들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저는 잠실 야구장에서 네. 롯데 경기를 가끔씩 볼 때 네네. 그 시절에 이거를 참 손에 들고 있었어요. 왜요? 맞은편에 LG 응원단은 예. 이 막대 풍선으로 정말 근사하게 쫙쫙쫙 응원하는데 네. 우리는 약간 이렇게 참 짜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렇죠. 쓰레기 봉투 들고 있는 게. 저는 재밌는데. 예, 근데 이게 참 저는 잘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 시절에 저걸 한 걸 보고 네. 오히려 더 감정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딱 우리 신차장께서 해주니까 예. 저런 개념이구나 하는 게 정확히 오네요. 예, 근데 저것도 되게 이미지로 잘 한 것 같은데 구차하게 뭐 2020년이 아니고 2007년이고 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저 하나로서 그냥 네. 정말로 롯데 네. 팬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여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신차장 우리 또 최강욱 의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오늘 또 판결이 또 하나 나왔네요. 조선닷컴에 나왔습니다. 그 채널A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 이동재 기자를 말하는 네. 거죠. 이동재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원심은 무죄였는데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는 이동재에 관한 명예훼손 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한 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네.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다. 네. 성립이 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군요. 네. 자, 최강욱 씨와 저 채널A 기자라고 하면은 연관 검색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김어준 아닙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저 사건을 정말 오래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도 확답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내놔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 이동재 씨가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죠. 예.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법적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소식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전에 출연했을 때 네. 여러분들이 책들을 많이 사주셨다고 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전해와서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 전형적인 민주당식 그 이미지 훼손 공세에 네. 대해서 뭐 지네끼리 그러라지 그거 몇 명이나 듣는다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좀 패턴이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지금 전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어준, 네. 이준석 둘이서 네. 1일 1 한동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건씩. 예.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이준석은 한동훈 퀘스트냐 뭐 게임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처럼 1일 1 한동훈 하고 있고 둘이서 네. 비슷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이준석 합쳐서 김어준석.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뭐 어저께 밤부터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서민 교수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잖아요. 얘기도 있어요. 빨대왕이라는 유튜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얼굴 이미지 합성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김어준과 이준석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니까 네, 네. 김어준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미지 훼손 작업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네. 또 잘 버텨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청문회 때부터 네, 네. 법사위에서 네. 뭐 김의겸, 김남국, 최강욱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달려들었을 때 임원이 뭐 해서 다 받아내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맷집 플러스 받아치기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법사위 예. 2라운드가 지금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때 그쵸.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달려들어서 한동훈 한 사람은 공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산해 보면 한동훈은 인기가 더 올라가고 법사위에 김의겸, 김남국은 정말 망신만 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박범계 씨도 망신을 박범계 당했었어요. 사라졌네요. 네, 네. 망신을 당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법사위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다 개망신을 당하고 끝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그 법사위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고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 이 모든 공격들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1992 티셔츠, 네. 야구장, 사직 야구장, 그리고 던킨 네. 커피까지 네. 계속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이슈로 네. 바로 잡아주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씨는 참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예. 자기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 뭐 본인 혼자서? 아니 저 고소영이랑 막 김희선 무슨 고현정 제 경쟁자예요. 아니 내가 내 경쟁자를 생각한다는데 뭐 뭐라 문제 있습니까? 뭐 이런 상황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고현정이나 고소영하고는 경쟁자급이시죠. 또 유명인으로서 또. 네, 저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 경쟁자, 저 미모의 경쟁자예요. 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는 끊임없이 기존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사람들을 지금 훼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이런 훼손시키는 작업이 이준석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인가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발목 잡고 트집 잡고 그것도 굉장히 조잡한 일로 하지 말고 네. 정말 큰 정책이나 네. 큰 아젠다를 갖고 좀 붙어서 네. 이준석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구나. 한동훈이 제시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런 비전을 갖고 좀 1대1로 붙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런 이슈를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낸다면 네. 저희도 소개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양당이 진짜 이렇게 딱 나눠 갖고 있는 뭐 물론 지금은 양당 체제도 아니고 민주당 일당 체제 아닙니까? 워낙 의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힘의 균형은 국민의힘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힘의 균형이 되겠지만 저는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3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이 구조는 뭐 어느 것이든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은 이런 조잡한 공격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